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야말로 요즘 같은 시국에 딱 알맞을 책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겸 작가였던 카뮈의 대표작 페스트입니다. 카뮈의 또 다른 작품은 예전에 한번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바로 카뮈의 또 다른 명작이라 할 수 있는 소설 이방인을 해설한 영상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문학가 카뮈에 대해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머릿속에 팍 새겨두시면 됩니다. 바로 부조리 그리고 반항이라는 해시태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제 강의 영상에서도 책 페스트에 대한 분석을 바로 이 부조리와 반항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카르트가 말한 가장 유명한 명제가 하나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카뮈는 데카르트의 이 명제를 이용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자신만의 명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조리하다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나의 부르짖음을 나는 의심할 수가 없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바로 이 명제 안에 카뮈의 철학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카뮈가 생각하는 세상이란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해할 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조리가 없는 곳, 부조리한 곳, 그것이 바로 카뮈가 받아들인 세상의 본질이었습니다. 카뮈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온몸으로 겪으며 자란 세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같은 세계관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전쟁 속에서 불안과 공포, 막연함 등을 일상처럼 겪는다면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는 일이 무척이나 무색했을 거니까요. 또 전쟁 후에 평화가 도래하기는커녕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극렬하게 싸우는 냉전 상황도 삶이 조화롭지도 않고 이상적이지도 않다는 카뮈의 세계관을 더욱 확증해 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뮈는 염세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니힐리즘에 빠진 허무주의자도 아니었고요. 카뮈의 연관 검색어로 부조리 말고 또 하나의 대표 키워드가 뭐였죠? 바로 반항이었죠. 카뮈는 비록 이 세계가 아무리 부조리하더라도 그에 맞서서 대항하듯이 싸우는 게 인간이 갖춰야 할 삶의 태도라고 봤습니다. 마치 시지프스 신화의 시지프스 같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세상에 저항하는 과정, 반항하는 과정 속에서 나만의 본질을 찾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카뮈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어떤 특정한 목표, 지향점을 갖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신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만민평등을 위한 유토피아에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자본가가 되기 위한 존재도 아니며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하기 위한 존재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속한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과 부조리를 자각하고 그에 대항하면서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존재입니다. 이때 모순과 부조리라고 느끼는 사항들은 모두 각자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는 방식 또한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카뮈는 바로 이와 같은 각양각색, 백인백색, 천태만상의 저항들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삶이 지향하고 형상화해야 할 진짜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부조리에 다양하게 저항하며 서로 반항의 차이가 공존하는 세상, 그게 바로 카뮈가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실존, 즉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설 페스트야말로 바로 부조리의 반항이라는 카뮈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알제리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오랑, 바로 이 오랑이란 도시가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폐쇄됩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락다운, 셧다운된 세계 곳곳의 도시들처럼 말이죠. 소설 속에선 전염병 사태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상징하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전염병에 저항하여 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사 루이, 오랑이 취재차 왔다가 페스트가 퍼지는 바람에 결국 눌러앉게 된 기자 랑베르. 이 랑베르라는 인물은 전염병 사태가 커져가던 초기에는 어떻게든 도시를 탈출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의사 루이에게 감화돼 전염병 퇴치에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말하는 판넬루 신부,
어떻게 보면 근대 이전의 중세적인 세계관을 피력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쇄된 도시의 생필품 등을 밀수하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며 떼돈을 벌게 되는 코타르. 이 4명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패스트라는 부조리 상황에 맞춰 각자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저항과 반항을 보여줍니다. 전염병이라는 건 그야말로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불가해한 침입자죠. 대체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알기도 힘들고 얼마만큼 오랫동안 기세를 떨칠지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염병은 인간의 삶에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진 모순과 부조리 덩어리입니다. 신화의 주인공 시지프스 입장에선 이유도 알 수 없이 어느 순간 그리고 끝없이 굴러떨어지는 거대한 돌덩어리 같은 셈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에 깔려 죽지 않으려면 이 돌덩어리를 어떤 식으로든 밀어 올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시지프스가 실존하는 방식이죠. 결국 앞서 설명한 이 4명의 등장인물들이 각자 패스트에 임하는 태도들은 바로 이러한 4인 4색의 실존 방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 이 소설은 과거에 제가 읽었던 제 개인적인 독서 경험에 비춰보면 다소 지루한 면이 있어요. 뭐 그렇게 썩 재미났다거나 스릴 있게 읽었던 기억은 아닙니다. 다만 이 소설은 현대 이전의 문학가들이 전염병을 다뤘던 태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히 다른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의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뮤의 패스트 이전에도 전염병을 다룬 소설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세나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염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쩔 수 없음이었어요. 요즘엔 한자어 다들 좀 꺼려 하시기는 하지만 굳이 한자어 표현을 지금 좀 쓰자면 문자 그대로 전염병은 인간들에게 불강력적인 요소로 이해됐다는 거죠. 마치 소설 패스트 속 등장인물들 중 하나였던 판늘루 신부와 비슷한 사고방식이죠. 역병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고 천상에서 이루어진 심판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세나 근세 이전의 사람들은 신의 뜻대로 올바르게 산 사람들은 절대 역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역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은 신의 뜻을 거스른 자들로 바꿔요. 물론 지금의 현대의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땐 무척이나 생경하고도 어색한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그때 그 시절에는 되레 그게 보편적인 운명론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중세를 끝내고 근대, 르네상스의 서막을 열었다고 칭찬받는 인문학자 보카치오의 소설 데카메론 역시 10명의 남녀가 흑사병을 피해서 멀리 외딴 동굴에 숨어가지고 14일 동안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줄거리의 핵심 모티프예요. 근데 르네상스의 천재 인문학자의 머릿속에도 여전히 유행병은 불가항력적이고 그래서 피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된 측면이 컸다는 거죠. 하지만 카뮤는 소설 패스트에서 이 패러다임을 전복시켜버립니다. 물론 전염병은 인간에게 여전히 굉장히 위협적이고 어쩌면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완전히 박탈할 수도 있는 일종의 악이지만 그렇다고 전염병이라는 대상이 인간이 마냥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새로운 차원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과감히 던져준 것이죠. 심지어 전염병이 설령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라 치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행위 자체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설에 나오는 4명의 개성 있는 캐릭터들 중에서 작가 카뮤가 의사 루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4명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반항적으로 전염병을 대했던 인물이 바로 의사 루이니까요. 결국 카뮤는 바로 이 의사 루이를 통해서 이 소설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은유하고 싶었던 거겠죠.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카뮤의 실존주의 철학을 한마디로 집대성한 명제,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바로 의사 루이가 이 명제를 온몸으로 실천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에 감화된 기자 랑베르 역시 나중에는 주체적인 실존주의가로 거듭나게 된 인물이고요. 약간은 스포일러이긴 하지만 이 소설의 결말을 말씀드리자면요. 의사 루이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해내지만 결국 본인은 패스트에 걸려서 사망합니다. 판늘루 신부 역시 공교롭게도 자신이 신의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패스트에 걸려 사망합니다. 불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던 코타루는 도시에 패스트가 걷히고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자 역설적이게도 정작 본인은 가장 불행해집니다. 패스트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는데 이젠 그러한 호기를 누릴 수 없다는 상실감 때문이었을까요? 패스트가 물러나서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일 때 코타루는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경찰에게 결국 붙잡힙니다. 그럼 이 소설 패스트는 과연 해피엔딩일까요? 그렇다면 카뮤를 부조리의 철학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소설 패스트의 마지막에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패스트 병균은 결코 죽지 않는다. 어딘가에 잠복해 있다가 행복한 도시에 불쑥 나타날지 모른다. 패스트는 비록 종식됐고 이걸로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지금과 같은 난관과 어려움은 언제든 또 우리를 찾아올 거란 거죠. 그것도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확실에 가까운 확률로 말이죠. 인간이라는 시지프스가 살아 숨쉬는 한 도무지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 역설의 돌덩어리들은 우리 머리 위로 계속 쏟아질 거라는 일종의 경고인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지금껏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이 돌덩어리들을 꾸역꾸역 치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설 속 패스트는 단순히 전염병 그 자체만을 은유하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소설에 관한 분석서들을 보면 패스트가 독일 나치의 전체주의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죠.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패스트의 의미는 외연이 훨씬 넓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스트는 단순한 병균이라든가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봐요. 계속해서 우리의 반항심을 시험하면서 고민하게 하고 대항하는 모습을 요구하는 미지의 존재. 그래서 멈추지 않고 우리 모두 각자에게 쏟아지는 삶의 과제와 난제들. 그게 바로 카뮤가 진짜 의미하고 싶은 패스트라는 상징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렇게 소설 패스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인류 역사상 과학기술이 가장 최첨단으로 발생했다는 21세기가 되어도 우리 인류는 매번 새로운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죠. 전염병 하나를 무사히 잘 넘기면 수년 후엔 새로운 전염병이 또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시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거리를 제가 발제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인류가 미래의 언젠가는 전염병으로 인해 완전히 몰살당하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염병에 대항해 잘 버텨온 것을 넘어서 우리가 역으로 전염병을 몰살시키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깊게 고민을 좀 해보고 스스로 답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